인천공항을 통해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나와 질병관리본부와 인천시, 경기도 보건당국이 초긴장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 더 걱정입니다. 부천시의 영상문화단지 메가관이 부천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GS 컨소시엄의 개발 계획과 일정 자체가 표류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인천 부평구와 서구를 잇는 부평 미군기지와 삼보급단 사이 장고개 도로가 부분 개통했습니다. 인천시는 2025년까지 완전 개통할 계획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늘고 있는데요. 인천의 한 시장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부천시의회가 부천시의 영상문화산업단지 부지 매각안을 부결했는데요. 사업 일정 연기가 불가피해졌지만 부천시는 재차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부천시가 영상단지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 올라온 영상단지 부지 매각안을 부결했던 상황. 이에 장덕천 부천시장은 개발 계획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일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제없이 사업을 잘 준비하겠다고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역 정치권 반대는 일부고요. 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분들이 많은데 좀 더 보완할 게 있나,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조정할 게 있으면 시간을 두고 좀 더 조정하자는 의미고요. 시에서 의지를 갖고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부천시는 지난달 30일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부지에 대한 매각안을 부천시의회에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의회 본회의에서 전체 부천시의원 28명 중 16명이 매각안에 반대해 해당 안건은 이번 회기에 가결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영상단지가 위치한 상동 지역을 지역구로 둔 박정산 의원 등 시의원 4명은 모두 매각안에 반대했습니다. 박정산 의원은 본회의 당시 교통난 등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개발 계획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시민이 주택은 과잉 좋은 것이다. 그리고 매각 개발이다. 분해 의결로 우리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 고민하고 영상문화산업단지 고민하는 화된 토지 이용 계획가 수립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 당초 부천시는 부천시의회 동의를 거쳐 이번 달 말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인 GS 컨소시엄과 사업 협약을 계획했던 상황. 부천시는 사업 일정이 다소 연기되더라도 주민 설명과 의회 협의 등을 거쳐 영상단지 개발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부평의 수건 사업 중 하나죠. 바로 장고개 도로 건설인데요. 장고개 도로가 부분 개통했습니다. 그동안 군부대에 가로막혀 도로 건설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부평 미군기지 반환 등 군부대 문제가 해결되면서 도로 개설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평구와 서구를 잇는 장고개 도로 일부 구간이 개통했습니다. 이번에 개통된 구간은 부평 미군기지와 삼보급단 사이로 620m 길이의 6차선 도로입니다. 장고개 도로 개설은 부평 지역사회의 수건 사업 중 하나. 이번 부분 개통으로 상곡동 일원의 교통 환경은 크게 좋아졌습니다. 좀 더 주민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힘을 보태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장고개 도로 건설 사업은 어찌 보면 이제 시작. 부평과 서구를 연결하는 것이 장고개 도로의 최종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부평 미군기지와 삼보급단을 관통해야 합니다. 부평 미군기지는 반환 후 오염 정화 작업 중이며 삼보급단은 이전이 결정된 상황. 인천시는 작업의 속도를 내 2025년까지 장고개 도로 건설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 나머지 도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부평이 단절과 고립의 공간에서 우리 공존과 소통의 공간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평 지역의 수건이었던 장고개 도로 건설 사업. 물꼬를 튼 만큼 전 구간이 성공적으로 개통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필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현재 확진자가 인천의료원에서 격리된 채 치료를 받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난 19일 그 중국 국적의 이제 35세 여성이 그 중국 우한시에서 이제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제 입국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한시에서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인이 되면서 인천공항 검역소가 현재 지금 검역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입국자 검역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여성이 유증상자로 이제 분류가 되면서 인천 의료원으로 이제 긴급 이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20일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질병관리본부는 검역 단계에서 확인된 만큼 지역사회에 노출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행인데요. 현재 검역 당국은 해당 여성과 동승했던 승객과 승무원을 상대로 그 이제 능동 감시, 그러니까 접촉일로부터 이제 14일 동안 그 발열 등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 증상이 확인될 때에는 격리하는 검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지역사회에 노출은 없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인천 시민들 이 보도를 보고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인천시도 검역 체계를 강화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특히 인천시는 이제 항만과 공항을 품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한국의 관문이잖아요. 때문에 인천시가 더욱더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인천시는 이미 지난 1월 3일부터 검역 대책반을 현재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감염병 확진 환자가 이제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지역 의료기관에 이제 선별 진료소도 설치를 했는데요. 관련해서는 이제 김혜경 인천시 보건의료 정책과장과 이야기를 직접 나눴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가 그 환자 발생하는 걸 대비해서 지금 국가 지정 음압병상도 있지만 지금 지역에 있는 선별진료소가 있습니다. 선별진료소는 뭐냐면은 만약에 환자가 접촉자가 많이 발생이 되고 격리 환자를 발생을 대비해서 지금 응급실에서 운영하는 선별 밖에다가 별도의 텐트형으로 되어 있는 음압이 가능한 그런 선별 진료소를 20개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시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경기도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굉장히 반응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경기도가 이제 확진자가 나온 20일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의겸 행정일 부지사의 주재로 이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해서 이제 화상 회의로 진행이 됐는데요. 네. 회의에서는 경기도와 지역 시군의 이제 조치 현황 등의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설 연휴가 이제 다가오고 있잖아요. 예.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춘절이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거든요. 네. 많은 중국의 관광객들이 이제 한국으로 이제 관광을 올 것으로 현재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 방안 등도 함께 논의를 했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대책반을 구성해서 현재 가동한 그런 상황이고요. 인천시와 마찬가지로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는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큰 문제 없이 상황이 종료되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소식 들어오는 대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해 경기 북부 지역 양동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한 이후 농장주들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키우던 돼지를 모두 살처분했기 때문인데요. 농장주들은 돼지를 다시 키워 돈을 벌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농림부는 이를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이후 살처분된 돼지는 총 36만여 마리. 하루아침에 돼지를 묻은 260개 농가는 모든 수입이 끊겼습니다. 축사시설을 신축하는데 수십억 원의 빚을 냈는데 당장 이자 낼 비용조차 없어 막막하기만 합니다. 정말 참담한 심정이죠. 저희들한테는 이제 뭐 어떠한 그 보상 체계도 없는 그냥 망무건의식 살처분을 한 이후로서는 저희들한테는 엄청난 지금. 이 때문에 농가들은 최대한 빨리 돼지를 다시 키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농림부는 좀 더 기다려달라는 입장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이 석 달 가까이 잠잠하지만 야생 멧돼지에게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주와 철원에서 멧돼지에서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엄중한 상황입니다. 돼지를 다시 들이기 전 농가의 방역 조치를 평가하겠다고 했는데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2달 가까이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고 말합니다. 정부는 계속 멧돼지가 계속 나와서 어떻게 날짜를 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살처분 5개 지역 중에 김포, 강화에는 멧돼지가 아예 없는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멧돼지를 핑계로 재입식을 미루고 있단 말이에요. 농가가 요구한 보상안에 대해서도 농림부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과도하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요구해서 살처분을 했던 농가들에 대해서는 그거에 따른 응당한 대응인 운영 손실금을 하루빨리 보장해 주길 바랍니다. 지난해 11월 말 기자가 농림부 장관에게 농가 요구안의 실현 가능성을 물었을 때도 두루뭉술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저희들이 더 검토해야 될 것도 있고 또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건 답변 드리고. 혹시 반영되시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중에서 반영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석 달 가까이 잠잠한 상황. 피해 구제와 출고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이어서 김포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민선 7기 경기도 의원들이 활동을 시작한 지 1년 7개월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역을 위해 뛰겠다던 김포 지역 도의원들의 약속 얼마나 실현되고 있을까요? 오늘은 김포 지역구 도의원들의 의정 활동 점검해봅니다. 스튜디오에 이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우리 지역 도의원들 전반기 의정 활동 평가가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지역민들이 지역구 도의원에게 가장 기대를 하는 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포 지역 4명의 도의원들은 지난 20일 지역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 현안 발굴과 예산 확보에 대한 자신들의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좀 종합을 해봤을 때 앞으로 기대할 만한 점들도 있었고 또 일부는 아쉬운 점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후반기 의정 활동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가 더 많아 보이긴 했습니다. 네, 김포의 경우 도의원 전부가 초선 의원이라서 기대만큼 우려도 있었는데요. 네. 당선 당시에 약속했던 현안이 많았는데 눈에 띌 만한 성과가 있었나요? 네, 우선 성과 중에 하나는 그 김포 제조 융복합 지원센터 건립비 확보를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포 제조 융복합 지원센터는 당초 경기도에서 경기 서부권 기업 지원센터로 추진을 하다 흐지부지된 사업입니다. 기업인들이 많은 김포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최근 김포시가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라는 계획까지 내놨지만 사실 이제 예산이 또 문제였죠. 그런데 신민자 도의원이 최근 경기도 특조금 50억을 받아서 김포 제조 융복합 지원센터 건립비 일부를 확보를 했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추가 예산 확보라는 과제가 좀 남아있긴 하지만 유야무야된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점이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어서 교육위원으로 활동한 이기영 도의원은 올해 신도시에 5개 학교가 문을 열면서 과밀학급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이다라는 반가운 소식을 먼저 전했는데요. 고교 무상급식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무상급식이 전면 도입된 점을 교육 분야의 주요 성과로 또 꼽기도 했습니다. 네, 김포 지역 도의원들의 성과, 이 정도 성과가 있었는데 후반기 의정 활동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문화체육 분야에서 활동한 최신덕 도의원은 김포 대표 축제 발굴과 관련 예산 확보를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대표 축제 발굴은 김포시 역시 주요 현안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 여태 큰 성과를 내지 못한 영역이었는데요. 최 의원은 도 공모 사업을 통해서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김포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평화 관련 사업입니다. 네. 평화경제특별위원으로 활동을 했던 김철환 도의원은 한강하구와 관련된 경기도 용역에 김포 관련 내용이 대거 반영이 됐다면서도 앞으로 이 용역을 바탕으로 조금 더 이제 활용 가능한 예산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또 밝혔는데요. 과제로 남은 평화와 축제 또 관광 분야는 김포시가 미래 먹거리로 꼽은 사안이기도 합니다. 김포시가 문화도시 유치에 올해는 나서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만큼 이 지역구 도의원들의 허브 역할도 더 중요해 보이는데요. 발빠른 의정 활동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포 지역 도의원들의 전반기 의정 활동에 대해서 평가해봤습니다. 이세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설 명절이 이번 주로 다가왔습니다. 설 대목을 앞둔 미추홀구의 전통시장들도 손님 준비가 한창인데요. 인천시는 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시장 주변에 주정차를 허용하고 온누리 상품권 할인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한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둔 미추홀구 용현시장. 차례상에 올라갈 노릇노릇한 각종 전들이 눈에 띕니다. 물엿을 입혀 만든 한과와 따뜻한 떡들까지 정성이 가득 담긴 상품이 손님 맞을 채비를 합니다. 떡이 맛이 없으면 떡국 끓이려고 국물 두고 많이 맛있게 했는데 그거 아주 좋지 않잖아요. 떡을 아주 좀 맛있게 하려고 아주 노력을 하고 있어요. 가래떡. 상인들은 신선한 재료와 저렴한 가격, 넉넉한 인심을 가득 담았다고 강조합니다. 재래시장에 나오면 아무래도 음식이 좀 푸짐하고 싸고 맛있고 좀 정감이 좀 많이 넘치죠. 지금 대형마트들을 많이 찾잖아요. 대형마트를 많이 찾는데 이런 재래시장에 들어와서 상인들도 좀 많이, 서민들도 좀 많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김정식 미추홀구청장도 설을 맞아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김 청장은 젓갈과 떡, 생선 등을 직접 구입하며 주민들에게 전통시장 애용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명절은 우리 전통시장에서 이웃 간에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시장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설 명절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해 시장에서 물건을 사면 제수용품 준비를 더욱 실속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를 70만 원으로 늘리고 현금 구매 5%, 모바일 구매 10%의 할인을 제공합니다. 또 27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재물포시장과 공단시장, 용현시장과 용남시장, 하객시장은 오후 5시까지, 석바위시장은 상시적으로 주차가 가능합니다. 값싼 물건은 물론 따뜻한 정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는 지역 전통시장이 시민들의 풍족한 설 명절을 위해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NIB 뉴스 신한길입니다. 지난 18일 문을 열었던 계양 얼음썰 매장이 개장 5일 만인 22일부터 사흘 동안 임시 휴장에 들어갑니다. 계양구는 날씨에 따라 변동이 심한 빙지를 유지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문을 닫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휴장에 들어가는 계양 얼음썰 매장은 설 연휴가 끝나고 기온에 따라 재개장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부평구 공무원들이 지난 20일 설 명절 맞이 전통시장 가는 날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구 공무원들은 십정 종합시장을 방문해 상품을 사며 구민들에게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했는데요.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과 만나 간담회도 열었습니다. 설 연휴 기간 공항철도 막차 출발 시간이 자정 너머까지 연장됩니다. 공항철도는 설 연휴 기간 철도 이용객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 25일과 26일 인천공항 2터미널역에서 출발하는 열차들의 막차 시각을 기존 밤 11시 50분에서 다음 날 새벽 1시 15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반대편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막차 시각은 기존 밤 12시에서 새벽 1시 10분까지 연장합니다. 공항철도는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이번 설 연휴 기간 철도 이용객이 지난해 설 연휴 때보다 5.1%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부천시가 지난 20일 여성가족부 주관 2019년 여성친화도시 정부 포상 수여식에서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부천시는 지난 2015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는데요. 이후 워킹맘 가사 지원 서비스를 개발 운영하고 안심 무인 택배 보관함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여성 친화 정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여성을 비롯해 모두가 행복한 여성 친화도시 부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온화한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수요일 우리 지역 아침 기온 영하 1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목요일은 영상 2도까지 올라서면서 설 연휴를 앞두고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말썽을 부리던 미세먼지는 수요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목요일부터는 숨쉬기가 한결 수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